예, 저희가 준비한 4위를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제목 보면 대략 짐작이 좀 되시겠죠.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본인에 대한 면직 처분을 정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을 했는데 이걸 오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물론 본안 소송이 남았습니다만 1차전에선 사실상 용산 대통령실의 손을 법원이 들어준 겁니다. 이 법상 면직 절차도 규정하고 있지 않고 그리고 충분히 다툼의 소지가 있는 법원도 그렇게 판단한 소추 사실만 가지고 국가공무원법상의 일반 규정들을 적용을 해서 면직을 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처분이 내려지면 바로 본안 소송하고 그리고 집행정지 신청을 같이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말 그대로입니다. 법원이 오늘 용산 대통령실 손을 들어줬어요.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 면직 처분 정지를 기각했습니다. 그 이유를 법적인 것부터 먼저 좀 정 변호사님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네. 한상혁 이제는 전 위원장이죠. 면직됐으니까 지난 3월 달에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어요. 그런데 그 영장이 기각이 됐죠. 그런 상태에서 5월 2일 날 기소가 되고 5월 30일 날 면직이 됐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국가공무원법에 보면 이렇게 형사사건으로 기소가 되면은 직위 해제가 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직위 해제는 면직보다는 한 단계 아래인데 그런데 국가공무원법에 직권면직 사유들이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형사 기소됐을 때는 직권면직 관련돼 가지고 그 규정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전에 보셨다시피 한상혁 전 위원장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은데 그런데 또 어떤 법이 있냐면 방송통신위원회 법이 있어요. 거기 8조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그 위원은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그 의사에 반해서 면직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방송통신위원회 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른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면직될 수 있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직무상의 위반. 그렇죠. 그런데 이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 어떤 뜻인가에 대해서 좀 폭넓게 생각할 수 있는데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그 한상혁 전 위원장에 대해서는 구속이 되지 않았지만 이 관련해가지고 심사위원장이었던 윤모 교수하고 방통위의 국과장들이 다 구속 기소가 됐단 말이죠. 그렇다라고 했으면은 그 방통위원장이 과연 그런 사실을 몰랐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라고 그렇기 때문에 면직이 될 수 있다라고 법원은 판단을 한 것 같고요. 그런 걸 다 떠나가지고 한상혁 전 위원장의 임기가 7월까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아마 그 법원에서 그 나름 그 고민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책임자가 몰랐을 리 없다. 그렇죠. 네.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을 그런 부분까지 법원이 봤다. 재판부 얘기는 방송의 중립성 혹은 공정성을 수호할 직무를 방임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신뢰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 그래서 한상혁 전 위원장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실도 곧바로 입장을 내놨는데요. 이현정 의원님. 네. 법률상 책임은 당연하다. 이걸 법원이 명확히 확인해 준 거다. 이렇게 좀 단호한 입장을 좀 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이게 가처분 때문에 사실은 이제 후임 방통위원장 지명을 아직까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만약에 계속적으로 면직이 부당하다라고 할 경우에 인용이 될 경우는 지금 한상혁 위원장이 이제 임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임명을 못했는데 아마 이걸로 해서 조만간 후임 방통위원장 임명을 할 것 같습니다. 저는 뭐 그런 문제를 떠나서 일단은 방통위원장이나 국민권익위원장 같은 경우는 아주 고위급 장관급 공무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정권이 교체가 됐습니다. 대통령이 교체가 되면 행정부는 기본적으로 새로운 대통령의 어떤 이 철학과 이거에 대해서 움직여야 되는데 이분들은 임기가 남았다는 이유로 사실상 지금까지 버텼거든요. 그러면 결국 최대 피해자는 누굽니까? 바로 이 해당 부처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국무회의에 한 번도 참석을 못했어요. 그리고 이미 이 해당 부처 같은 경우는 이미 대통령실하고는 완전히 따로 노는 이런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근데 이렇게 중요한 기관들이 대통령이 바뀌어져서 불구하고 저 위원장들 이 사람들 때문에 끝까지 버텨야 되겠다는 것 때문에 저렇게 부처 자체가 기능을 못하는 이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이건 아무리 임기가 정해져 있다고 그러지만 저는 도의적으로 당연히 정권이 바뀌면 사퇴를 해야 되는 직업이거든요. 근데 그런데 문제는 끝까지 이렇게 법정투쟁까지 지금 벌이고 있는 것은 저는 굉장히 개인적인 정치적인 어떤 이득 관계가 있다. 지금 이 국민권의 전현희 위원장도 마찬가지지만 두 사람이 결국 민주당 출신이고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정치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결국은 본인의 한 사람의 지금 정치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부처 전체를
사실상 이게 지금 역할을 못하게 만드는 저는 그런 잘못이 있다라는 것 때문에 저는 결코 정당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의 임기는 6월까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이 법원 판단에 대해서 국민의힘의 반응도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지극히 당연한 결과입니다. 실제 한 전 위원장의 죄는 매우 중합니다.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한 방송사를 재성인이라는 절대적 권한을 남용해 찍어내기 식으로 압박했습니다. 이는 공직자가 자신의 권한을 남용해 권력에 빌붙여야 한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한 전 위원장은 비록 늦었지만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성복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일 것입니다. 공직자가 자신의 권한을 남용했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은 당연하다는 게 국민의힘의 얘기인데 민주당 생각은 좀 어떻습니까? 민주당은 오늘 판결이 나오고 연달아서 논평을 2건이나 냈는데요. 주요 요지는 이렇습니다. 일단 방통위가 지금 정상화될 기회를 놓쳤다라는 게 민주당의 문제의식이고 예. 그리고 결국에는 이번 판결이 윤석열 정권의 이 무리한 방송 장악 시도에 대해서 오히려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쓰일까 상당히 우려스럽다이고 세부적인 이 주장을 한 가지만 소개를 드리자면 지금 이번에 법원에서 한사경 위원장의 이 사실은 면직 처분이 정당하다라는 판결을 내려준 이유를 살펴보면 예. 이게 이 소속 직원들이 심사위원들의 점수 평가에 개입하거나 하도록 지휘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지휘와 책임의 의무를 방기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놔뒀다. 뭐 네, 그것에 따르면 이제 한사경 위원장은 사실 계속 억울하다가 하고 있는 입장이고 예. 사실은 전문위원들이 자체적으로 이 재승인 심사를 하는 데 있어서 본인이 개입하지 않은 것이 잘못이냐라는 주장을 이어오고 있단 말이죠. 그런 점에서 민주당은 이번 법원 판결을 두고 예. 그렇다면 한사경 위원장이 이 심사위원들에게 자신의 소속 직원들을 활용해서 심사에 개입하지 않은 것이 책임을 방기했다는 것이냐. 그러니까 결국에는 책임을 방기하지 않으려면 그 평가에 본인의 직원들을 동원해서 개입했어야 되는 것이냐. 예. 그것이 과연 판결의 논리가 맞는 것이냐라는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번에 법원의 판단을 보면 이 한사경 위원장의 그 처분 이 가처분 결과에 따르면 결국에 한사경 위원장의 잘못이 어느 정도 인정되는 것으로 법원은 본 것 같은데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정치권에서 계속해서 첨예하게 논쟁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본안 소송이 있으니까요. 근데 일단은 1차전은 용산 대통령실이 이긴 셈이 됐어요, 법원에서. 근데 장현주 변호사님, 여기 좀 잘 써 있는데 일단 법적인 판단만 봤을 때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의 면직이 유효하다고 법원이 판단했기 때문에 지금 용산 대통령실이 추진하고 있는 KBS 순위를 따로 걷는 분리징수 이런 거에는 일단 속도가 좀 더 붙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앞서 이현정 의원님도 말씀 주셨지만 방통위 위원장, 후임 위원장이 바로 이제 임명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것과 맞물려서 KBS의 수신료 분리 징수 절차도 정부에서는 강행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로서는 이제 법적인 절차를 준비하고 실행하는 것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특히나 이제 시행령 개정 절차를 헌법소원으로 다투겠다는 입장입니다. 그것을 앞두고 헌법소원이 본안 절차이기 때문에 가처분을 이미 제기를 했는데요. 그 부분은 결국에는 법률로 정하는 사항을 시행령으로 개정하는 것은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냐라는 취지로 일단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도 신청을 해놓은 상태이고 예. 추후에 이제 헌법소원을 제기하게 될 텐데 이 결과에 따라서도 또 이 KBS 수신료 분리징수 문제가 또다시 사법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많은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면직은 유효하다고 법원이 1차적으로 판단했습니다. 홍준표 시장,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 오늘 움직이는 인물 중심으로 하나하나 먼저 살펴봤다면요. 이제부터는 정치권 이슈를 보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최근 야권에서 목소리가 제일 큰 것 같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 얘기입니다.